자, 민준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림 세력들 4번의 사화를 거쳤으나 이 살림 세력들이 향촌 사회에서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향약을 통해서 점차 향촌 사회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정계까지 진출하게 되었어요. 물론 4번의 사화는 겪었지만 계속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훈구 세력을 이제 밀어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연산군 때였었죠. 연산군 때 4개의 사화가 2개의 사화가 있었어. 4개의 사화 중에 무슨 사화가 있었어? 무사화와 맞아요. 갑자사화가 있었어요. 갑자사화가 있었고, 그리고 중종 때는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명종 때는 대윤과 소윤, 이 외척 세력들이 다투면서 살림이 대거화를 입었던 을사사화까지 총 4가지의 사화가 있었죠. 이후에 선조 때는 이 살림 세력의 정계를 장악하면서 두 파로 나뉘었단 말이야. 살림이 두 파로 나뉘었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어. 기억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었는데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던 이유, 동인에는 김효원, 서인에는 심의겸,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나서 광해군 때는 이 동인이 또 분파를 합니다. 바로 북인과 남인이에요. 네, 안녕. 오케이.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어서 할게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졌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린이도 여기까지는 기억나지? 자, 북인 누구를 지지했어요?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은 이 광해군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 세력은 서로 손을 잡았고 이 서인이 주도해가지고 인조를 왕에 올리게 되니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었어요. 자, 요거 지금 선조 때라 그랬지. 그러면은 선조, 광해, 인조까지 다 했어. 인조 반정 후에는요. 이제 인조가 원래 세자로 책봉했던 건 소현세자였단 말이야. 기억나지? 소현세자였는데 원래 왕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복림대군이라고 있었죠. 소현세자는 이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졌어. 그래서 금방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응?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제 인조 뒤에 이을 왕이 없잖아. 그래서 복림대군이 왕에 오릅니다. 우리가 이 왕을 효종이라고 해요. 효종은 송시열과 같은 서인 세력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벌을 내세웠어요. 북쪽을 벌하자 하는 북벌론이에요. 북쪽은 어디일까? 여기에서 북쪽은 어디? 인조. 우리 인조께 수치를 남겨주고 굴욕을 가져다 준 이 우리 한반도보다 북쪽에 있는 그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인조 때 2번의 호란이 있었잖아. 여기에서 그 호는 어느 나라였어? 청나라였죠. 그래서 이 청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청을 벌하러 가자 북벌론을 내세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효종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벌은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효종께서 사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났었다. 자, 봐봐.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현종이 왕에 올랐는데 이 현종 때는 총 2번의 1차, 2차 예속 논쟁이 있었어. 효종께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임대비가 이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입어야 되냐를 가지고
상복 입는 기간, 예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 예속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차는 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2차는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것이지요. 자, 1차 때 누구끼리 논쟁을 했을까? 이 2차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끼리 논쟁을 했을까? 바로 이들이에요.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부딪히게 됐던 것이에요. 서인과 남인 세력들 같은 살인이지만 뜻이 조금 달랐는데요. 서인은 조금 더 성리학과 율법에 중시했던 인물들이었고, 남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모든 거를 다, 그럼 율법을 다 맞춰갈 수는 없다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서인은, 봐봐, 우리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 효종은 복림대군이잖아요. 그쵸? 효종은 복림대군이기 때문에 왕자야. 왕자가 돌아가신 거니 예복을 1년 입어야 된다. 서인은 1년을 주장했고, 남인은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얘들아, 봐봐. 효종은 왕이 올랐으니까 효종인 거야. 그치? 너네들이 아무리 효종께서 재기간이 짧다 그래도 효종께서는 왕이셨어. 이분은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맞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년을 이야기합니다. 서인과 남인 세력이 1년과 3년을 놓고 예속 논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승리했을까요? 처음에는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서인 승. 두 번째는 효종의 빗께서, 왕비가 죽은 거잖아. 효종의 빗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서인은 이번에 9개월을 얘기하고, 남인은 1년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것도 누가 이겼을 것 같아? 9개월은 솔직히 너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면서 현종 때부터는 남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남인이 주도하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차례 이제 복습하면서 배웠던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지우고 선생님과 함께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환국이 발생했었다. 이 현종 이후는 광인, 효현, 다음 뭐야? 숙경영이지. 숙종. 일단 숙종을 하기 전에는 숙종의 여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숙종의 여인들 아직도 이제 명릉에 숙종의 아내는 총 4명이었거든요. 이 4명의 여인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함께 잠들어 계세요. 숙종은 딱 하면은 인현왕후가 생각나지. 어떤 친구는 아니요, 저는 숙종하면은 희빈장씨, 장희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희빈장씨. 그리고 나중에는 뭐 숙빈추씨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왕후는 인경왕후, 그리고 인원왕후, 이런 왕후들이 더 있었고, 인현왕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책으로도 인현왕후전 이런 책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인현왕후는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총 3번의 환국이 있었어. 나라의 국정이 3번 바뀐다는 거야. 환국, 총 3번의 환국이 있었다. 근데 이걸 외울 때는 굉장히 좀 쉬워. 다 똑같이 기역시옷 환국, 기역시옷 환국이에요. 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하다 왔잖아, 현종? 현종 때는 1차와 2차 예속 논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정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남인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숙종 때도 남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놔. 남인이 주도하고 있을 때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부딪히게 됩니다.
기름천막 사건 이후에도 막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에 이 서인이 남인을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남인 축출.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인이 주도한다. 우리가 이것을 경신환국이라고 해요. 경신환국이라고 한다. 경신환국. 그 다음은요, 기사환국인데요. 요때부터 이제 희빈장씨와 인현왕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알다시피 장희빈은 후궁 출신이야. 응? 후궁 출신인데 궁인 출신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근데 희빈장씨의 이 악랄한 악녀 같은 행동들 때문에 이 숙종께서는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 궁녀는 왕비까지 못 올라간다 라는 법을 정할 정도였어. 그만큼 인현왕후를 엄청나게 괴롭혔었단 말이야. 희빈장씨는 누구의 엄마냐면은 숙경영이잖아. 경종의 엄마야.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를 폐위시켰던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이다. 이때 희빈장씨를 엄청나게 지지했었던 세력은 남인이었어. 장희빈, 장씨와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현왕후까지 폐위시켰던 사건이 기사환국이었다. 이때 주도했었던 건 누구였다? 남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부터는 또 남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계속 바뀌고 있어. 서인, 남인, 그치? 이때 남인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갑술한국에서는 이제 서인은 인현왕후를 지지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성리학적으로 이 유교적 예법, 굉장히 성리학을 중시하던 서인 세력들, 서인이 조금 더 뭔가 명분을 좀 더 많이 중시하던 사람들이 많았어. 대의 명분을 좀 중시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는 서인이 주도해서 희빈장씨를 폐위시키고 다시 인현왕후를 어떻게 해? 다시 왕후로 돌려놓는 거야. 응? 다시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서인이 승리하고 이제부터 서인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로 오른다. 근데 인현왕후께서 곧 돌아가시게 되고 인현왕후의 생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상차림을 했었던 궁인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숙빈 최씨거든. 이 숙빈 최씨는 나중에 이렇게 자신이 정말 열심히 생일상도 차리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치? 그것에 노력한 거에 대해서 승연을 입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선택을 받게 돼요. 나중엔 이 사람이 연인궁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아들을 낳아요. 연인궁의 어머니. 여러분들 연인궁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연인궁이 훗날에 영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조 알고 있죠?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환국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제부터는 영정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게 참 그래. 경종이 이제 왕위에 이렇게 올라 있었을 때, 경종께서 이제 사망하거든요. 돌아가세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영조가 왕위를 차지하고자 독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독살설에 휘말리기도 했었어. 그러면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했던 시기. 이 서인 세력은 이번에도 분파하게 됩니다. 바로 소론과 노론 세력으로 분파를 했어요. 노론 세력으로 분파를 했다. 여기까지 같이 지난 시간에 적었었죠. 자, 소론은요. 서은 사상을 좀 계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리를 좀 더 중시했어요. 신리를 중시했었고 성리학만 공부를 했던 게 아니야. 양명학도 받아들였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노장 사상도 받아들였었다고. 성리학을 좀 유연하게 이해하고자 조금 더 이 고정관념에 틀어박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여러 방면에서 좀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고 노련 세력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효종 때 북벌을 내세웠던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제 대의 명분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노론소론 들어본 적 있지? 노론소론 들어봤을 때 선생님 근데 노론이랑 소론 중에서요 나중에 사도세자 죽는 거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세력이었어요? 노론 세력이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론 세력. 나중에 이제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는데 그건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 한번 해줄게요. 이 안에서도 이제 시파와 벽파로 나눠진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소론은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글쎄 얘들아 착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계에 진출하지를 못해. 이후에 이제 힘 자체가 노론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노론 쪽으로 쏠리게 된다. 시파랑 벽파로 나눠진 건 영조 때 이모화변이 일어나면서였어. 이모화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gat혀가지고 죽는 사건이 이모화변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안타까워 라고 얘기하는 이 시파 세력들이 있었고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은 건 되게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 벽파는 아니 그래 마땅하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부분 이제 노론 세력이 좀 많이 있었다. 요거는 이렇게 나눠진 거고 소론은요 소론이랑 남인 세력들 있죠? 아까 이제 전개에서 여기 한국을 통해 가지고 서인이 주도했다 그랬잖아. 남인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얘들아. 남인 세력과 이 소론 세력들도 나중에 이제 시파 대체적으로 시파에 좀 많이 있었어. 남인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 전개 이렇게 차지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등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남인이랑 어떻게 대체 이 소론이 그렇게 이제 좀 전개에서 배제당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왔을까? 바로 영정조의 탕평정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정조부터 다시 하면서 같이 오늘 수업 실학의 발달까지 해보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우리 마지막 수업이에요. 알고 있죠? 너무 슬퍼. 자, 영조부터 가겠습니다. 영조, 탕평 정치를 이끌었었던 개혁 정치가고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하신 분이십니다. 영조는 24년이죠. 24년부터 1776년까지 이제 제위를 하시는 왕이세요. 오, 생각보다 되게 제위 기간이 길지?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조께서 일단은 탕평책을 펼쳤다. 이 탕평책은 누구 때부터? 숙종 때부터 탕평론으로 존재는 했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자? 당파에 나누지 말고 관리를 두루 등용하자라고 했었던 탕평론. 숙종 때는 탕평론이었잖아. 하나의 이론이었어. 하지만 이것은 실패.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하나의 정책의 양상을 띠게 됐던 것은 바로 영조 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조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직들을 두루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 그랬었잖아. 이때 당시에 대부분 노론 세력들이 영조를 지지했었어요. 노론, 영조 지지. 자, 이러면서 점점 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직들을 등용하려고 하는 양상을 띠니 노론이 아닌 사람들도 탕평파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도 관직을 두루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노론이지만서도 노론만 정계를 차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좀 두루 등용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탕평파가 형성이 됐었다.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다. 그리고 나서 탕평비까지 건립을 합니다.
이 탕평비라는 것은 신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신하들, 이 신하들을 두루 등용하겠다. 너의 당파에 관련 없이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탕평비 건립 1742년의 일이었습니다. 1742년에 탕평비를 세워가지고 이제 관리를 두루 등용하겠다를 약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조께서는 두 가지의 법을 꼭 기억해놔. 균역법은 이제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농민들한테 군포를 1년에 몇 필 걷었었어요? 군포라는 것을 2필을 걷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야. 2필에서 1필로 축소, 줄여주셨다. 이게 군역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노비종목법이 있습니다. 노비종목법이라는 건 사실상 군역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행이 됐어. 1731년에 실행이 됐던 건데, 노비잖아? 종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야. 신분을 어머니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양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런 법을 왜 제정하는 거예요? 노비가 안타까워서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물론 노비가 좋은 거 아니잖아. 노비 될래 양인 될래 하면 모두가 우리가 손들고 양인이요 라고 얘기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양인들을 늘리려고 했었던, 노비에서 양인으로 올려주려고 했었던 이유는, 진정한 이유는 이거지. 바로 양인의 수를 늘려서 양인 수를 확보해서,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아주 좋아요. 국정을 확보하려고, 나라의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국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셨고, 그리고 영조께서 편찬했었던 대전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거,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께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시고 완성은 언제 됐어요? 네, 맞아요. 완성은 성종 때 됐어요. 성종 때 완성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죠. 근데 이 경국대전, 사실상 생각해봐. 태정, 태세, 문단세, 그 다음에 예성, 3대가 걸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짧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안에 비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고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이 되는 속대전이 편찬됩니다. 속대전이 편찬된다. 속대전은 법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속대전 편찬까지 영조의 업적입니다. 영조께서는 정말 많이 이 관리들을 두루 등용하고자 하는 양상을 많이 띄었어요. 정말 열심히 관직을 두루 등용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면은 일당 전제화라고 그러잖아. 한 당이 정계를 독재하는 전제화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려면 관리를 등용하는 기구, 뭐였어? 이조, 형조, 공조, 예조, 호조, 이런 조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가 뭐야?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라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게 인사잖아요. 이 인사 중에 이조 전랑 있죠? 이조 전랑의 역할도 축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게 된다. 이게 다 영조의 업적이었어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었던 이것도 있어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었던 신문곡. 이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고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울렸었던 신문고가 다시 부활하고
조선 왕조 중에 가장 많이 울리는 시기가 영조 때였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영조의 업적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영조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론 세력들이 그랬잖아. 민생 안정을 되게 많이 중시했었잖아. 이 노론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이 탕평파들과 함께 민생 안정에 집중하셨던 영조께서 아들을 하나 두었었는데요. 이 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도세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론의 사주를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이 노론에 이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사주를 받은 거지.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 세자의 비행 10조의 상소를 올립니다. 사도세자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두루 담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소를 읽어보던 영조께서는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됐잖아. 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 노론 세력 안에서 분파가 된 게 아니라 시파와 벽파가 분리됩니다.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고요. 안타까워함. 벽파는 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 특히나 시파 같은 경우에는 남인들도 있었지만 소론 계열이 많이 있었고요. 이 벽파 같은 경우에는 노론계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론계층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벽파 세력들 한마디로 즉슨 노론들은 이 사도세자는 잘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조 다음으로 즉위하는 왕 정조입니다. 정조께서는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하여 계시던 왕이십니다. 이 정조가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슨 얘기했는지 너무나도 유명해서 남아있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노론 벽파들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야. 아, 망했다. 어떻게 망했다. 막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었던 이산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 노론 세력들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무서우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라고 해봤자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 껄끄러운 왕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껄끄러운 왕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되게 많은 자객에 시달리기도 했던 왕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자객에 시달렸었던 정조는 영조도 마찬가지로 탕평정치와 개혁정치를 이끌었었던 왕이었죠. 정조도 마찬가지로 탕평정치와 개혁 정책들을 꾸려가시는데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왕권 강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왕권 강화. 정말 영조는 참 못됐어요. 사도세자 자기 아들도 죽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조께서는 정조를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일부러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렇게 호적을 바꿔가지고 정조를 왕으로 올린단 말이야. 영조께서도 사도세자를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왕권 강화에도 힘쓰게 되는 인물. 자, 정조 때도 마찬가지로,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추진합니다. 더 탕평책을 오히려 활발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자, 붕당에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옳은지 들어보고 옳고 그른지를 가리면서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층들이 있어요. 권력에서 배제된 누구였지? 누가 배제됐을까? 노론이 정계를 거의 다 차지하고 노론이 영조를 지지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 반대로 소론이나 남인이
어떻게 됐겠어? 소론이나 남인이 배제되어 왔겠죠. 저 멀리에서 버려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시파도 이제 같이 등용을 해오게 되는 것이에요. 시파와 벽파로 나눠서 썼다 그랬잖아. 이 시파 세력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었다. 그리고 정조께서는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 창덕궁 후원에 설치했었죠. 이 역대 왕들의 이 글과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로 규장각을 만든 다음에 이 규장각은 이 도서관의 역할만 했던 건 아니에요. 비서실의 기능도 했었고요. 승정원처럼 비서실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문헌 기능까지 함께 하면서 과거 시험도 주관했어.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문신 교육까지. 여기에서 문신이라는 거 뭐야? 이레즘이야? 문신 아니지? 문과에 합격한 신하들, 문신. 학문에 뛰어난 신하들을 뽑는 거잖아, 과거제로. 이 신하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게 규장각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어지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자, 초계문신제. 이른 나이 때부터 빨리 교육시킨다는 거야. 초계문신제. 이제 이 정조 스스로가 초월적 군주가 돼가지고 신하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면서 37살, 37세 이하의 관리들 있죠? 이하의 이 당하관 중에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 재능 있는 문신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의정부에 초선해가지고 데리고 와. 몇 명을 뽑아. 이 사람 참 젊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뽑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규장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규장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야. 규장각 위탁교육. 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굉장히 많이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난정권을, 난전의 권한을 금지시키는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수원. 네, 도시를 건설하죠. 수원도시 건설. 이 안에 화성을 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빠져 있는 거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되게 많은 자객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객들에 시달렸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께서는 자신을 호위해 줄 수 있는 호위모사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장용령을 설치했다. 좀 나중 가가지고 하시죠. 1788년이시니까 제위하시고 나서 12년 뒤쯤에 하셨어요. 장용령을 설치했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편찬 사업인데요.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그 경국대전의 속내용이 되는 속대전이 영조 때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이 대전을 한마디로 통편집하는 대전 통편이 완성이 됩니다. 대전을 통편집하는 거야. 대전 통편 편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조께서도 이제 돌아가세요. 정조께서 이제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조의 아들이 굉장히 어렸거든. 이제 고작 11살이었어. 이제 고작 11살이었었던 정조가 이제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얘가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당시에 정조에 믿을 수 있는 신하, 이 신하가 참 재밌어. 노론이었거든요. 노론이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줄 알던 인물이었어요. 정조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죠?
순조잖아요. 순조를 뒤집어 보세요. 조순? 맞아요. 이 정조가 믿을 수 있었던 신하의 이름은 김조순이었어요. 이제 김조순한테 국정을 우리 순조를 잘 부탁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약 3대에 걸쳐서는 김씨, 김조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와 그리고 다시 안동 김씨들이 국정을 대신 통치하는 세도 정치기로 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약 60년간 이어져요.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서 순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